재외국민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재외국민 전형편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 재외국민 전형. 우리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특례 전형도 모두 다 자소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연세대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상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3년 특례 전형인데 수상 실적을 제출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수상 실적을 일체 제출할 수 없게 만든 그러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의 선발 방식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3년 특례 전형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 모집 요강입니다. 자, 2024학년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뭐니 해도 자소서가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5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1명 늘어서 이제 6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예체능 계열의 예능 계열은 선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체육 계열은 서류 100%로 실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2025학년도가 그렇게 바뀐 내용이 있다는 거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 일정은요. 항상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코로나 시기부터는 지금 코로나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전체 서류를 모두 온라인 입력하고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을 선발을 하고 면접 대상자를 8월 18일에 발표하고 8월 말에 8월 26일에 면접을 보고 합격자는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뽑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예체능 실기시험은 2025학년도부터는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발 인원인데요. 이 선발 인원은 지금 2024학년도 기준의 선발 인원인데 문과대학 9명, 상경대학 7명, 경영대학 7명, 이과대학에 4명, 그 다음에 공과대학에 9명, 생명시스템대학에 2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대학에 8명, 이렇게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인문사회 4명, ISE에는 1명, 의대에 2명, 치대 2명, 간호학과 1명, 약학과 1명 이렇게 이제 선발 인원이 2024학년도 선발 인원인데요. 이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이 2025학년도 예고 사항에 보면 이게 지금 예능 계열은 아예 안 뽑고 그다음 체육 계열은 실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조금 2025학년도에는 문과대학과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런 데서 좀 줄었습니다. 줄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은 지금 많이 늘고 14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이런 데서 또 인원이 줄고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은 오히려 늘고 언더우드 인문사회 계열도 줄고 융합과학공학부는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계열의 지금 선발 인원이 조금 늘어 있다. 그리고 공학 계열 선발 인원이 늘어 있고 문과대학 선발 인원이 줄었고 그다음 치의학과가 2명 선발하다가 1명 선발로 2025학년도부터 변경이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체육 계열은 선발을 이제 서류 100%라고 예능 계열 선발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이런 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원 자격 3년 특례 전형 지원 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모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3년 특례 지원 자격이 되냐 안 되냐인데 이건 더 워낙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립니다. 특례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기본은 이렇게 어느 학교가 다 똑같죠. 부모 중 한 분이 통산 3년 1095일 이상 해외 근무자로 재직하시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기간 동안 근무지 소재 국가 학교 같은 나라죠.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해서 중고교 과정을 학생이 3년 이상 수료하면 3년 특례가 된다. 그래서 제가 3년 특례의 가장 키는 아빠가 쥐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학생이 뭐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아빠가 먼저 가고 학생은 남았는데 특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3년 특례의 중심이 누구라는 걸 잘 모르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가 재외 근무자인데 아버지가 그 나라를 떠나는 순간 학생은 그 학교를 아무리 다녀도 3년 특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재학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직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학생이 3년을 10학년 포함해서 중고교 과정을 다녀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1095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 근무 기간 안에서 재학한 기간만 3년 특례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먼저 갔으면 학생은 유학생이 된 것입니다. 특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영년으로 통상 3년 이상 국외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국외에 체류해야 된다. 자녀는 이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동안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 이상 포함해서 3개 학년을 수료해야 되는데 학생이 횟수로 3년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3년 동안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학생은 예를 들어서 9월에 학교가 오픈해서 6월에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10, 11, 12를 다 다녔는데 9월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이 6월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3년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1095일 3년 이상 해외 근무를 하시는 기간에 학교를 다녔다면 학생은 3년 특례 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3년 1095일은 재학을 안 했지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외 재학 기간은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을 경우는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한다. 단 1개 학년 기간 내에 모든 학기를 이수했으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 충족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9월 1일이 학기 시작일이다. 6월 30일이 끝나는 날이다. 그럼 학생은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다니면 그건 3년으로 친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중간에 편입해서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을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365일을 다녀야 됩니다. 9월 1일에 개강한 학교인데 9월 5일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9월 4일까지 다녀야 그 학생이 3년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는 6월 달에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학년이 9월 1일에 돼요. 근데 그 다음 학년이 되면서 또 4일 동안 더 다녀야 3년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기 개시일부터 학교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타이트하게 3년 특례 지원 자격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자격을 못 받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특례의 기본 축, 그다음에 이 중심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류 일시 조건은 이 아버지는 이제 뭐 한국 출장을 많이 가고 여기저기 출장 가는데 이거 3년 특례가 되나요? 근데 재직증명서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국에 나가 있죠. 근데 그 기간 중에 한국에 출장을 갔다 왔다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을 그 나라에만 거주하셨으면 출입국 증명서상으로 그러면 되는 거죠. 학생은 또 뭐 방학 때 어떻게 오고 가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4분의 3 이상만
그 나라에 거주했으면 된다. 그걸 날짜별로 따지니까 아버지는 243일, 엄마도 243일 외국에 있으면 되고 학생은 273일 이상 외국에 있으면 3년 특례 전형 지원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방법입니다. 1단계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류 평가 점수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면접 평가 대상자로 선발한다. 2단계에 가면 면접을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면접 방식이 똑같습니다. 대면 면접을 하지 않고 현장 녹화 면접을 합니다. 연대가 특이하죠.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언더우드 UD에서는 영어로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1단계 평가 점수와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 계열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서류 100%로 체육 계열 그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하고 체육교육학과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고 예능 계열 음악대학은 이제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입학원서,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학력조회 동의서, 학력조회 의뢰서는 다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할 때 다 씁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 원서 접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걸 하나를 적으면 그게 다른 학교도 탁탁탁 연관이 되면 좋은데 왜 모든 학교마다 그 양식을 또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수학기간 기록표 쓰는 건데 이 3년 특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특례의 기본 조건이 아버지가 1095일 이상 일하는 동안 학생이 그 고등학교 1년 과정 포함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다닌 경우 그리고 부모는 그 학생과 같은 기간에 그 나라에 같이 엄마는 거주한 경우 이게 3년 특례가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요. 훨씬 더 중요한 조건, 기본 조건은 뭐냐면 초중고 전 과정 24학기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를 받거나 중간에 뭐 온라인 홈스쿨링을 했거나 이러면 3년 특례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외국인 학교를 다녔거나 비인가 외국인 학교 이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 이러면 3년 특례 전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보여주느냐 수학기간 기록표상에 다 쓰라고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쓰는데 그 증빙 자료는 한국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부를 내면 되고 외국에서 다닌 기간 동안은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또 스쿨 캘린더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쿨 캘린더는 중고교 과정에 해외 재학한 기간 동안에 내가 이 학교 시작일이 언제고 종료일이 언젠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학교 학사 일정표죠. 요것도 중고교 기간, 그러니까 3년 특례 산정 기간 안에 있는 스쿨 캘린더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고 어쨌든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로드, 나머지는 다 업로드인데 재학사실 증명, 그러니까 초중고 재학증명서, 그 다음에 초중고 성적증명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그러니까 졸업증명서는 고등학교만 필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재학증명서와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그러니까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로 더블 체크를 합니다. 학생이 3년 특례 지원 자격이 정말 되는지.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내야 되고요. 연대는 지원자 거만 내면 되고 이게 뭐 부모, 학생 모두 내야 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당연히 부모, 학생이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 4번도 부모, 학생이 다 내야 됩니다. 이건 모든 대학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의서 쓰고 이거는 뭐 자동으로 이제 사인하면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학사 일정표, 서명해서 참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되는 거고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도 업로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 연세대 총 20페이지까지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것만 낼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재수 때 딴 거는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4학년부터 바뀐 게 교회 수상이 수상 실적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표준 학력 평가 자료 AP, IB, A-레벨, 그 다음에 ACT, SAT 이런 것들은 다 성적 제출이 가능하고 스쿨 프로파일도 낼 수 있다. 이건 선택
서류가 된다. 이게 제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 서류는 전부 업로드를 한다. 그래서 연대 3년 특례 전형은 4가지 서류를 이제 G 파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 서류를 업로드하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증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재학 증명, 중학교 재학 증명, 고등학교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 이 업로드 섹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서류, 중학교 서류, 고등학교 서류 해서 초등학교의 재학 성적 증명서, 중학교의 재학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의 재학 성적 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까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국내 거는 학생부, 해외 고등학교 거는 재학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체류 서류도 G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4번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재직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 4번, 법인세 납부 이력, 개인 세금 납부 이력은 이게 지원 카테고리별로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는 동의서, 그다음 스쿨 캘린더, 활동 증빙 서류, 표준 학력 평가 자료, 어학 능력 입증 서류 별도로 내고요. 요거는 사유서가 있는 경우는 사유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학력, 체류, 재직, 기타 이런 식으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이 연세대학교는 코로나 이후에 똑같이 코로나 한창일 때는 비대면 녹화 면접이고 요 코로나가 조금 풀린 다음부터는 현장 녹화 면접이라서 연대에 가긴 갑니다. 현장 와서요. 여기서 비대면으로 녹화 면접을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을 2024학년도까지 쓰고 있고 2025학년도에도 별 얘기가 없으니까 이 방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식을 한번 보면요. 연세대학교의 수학기간 기록표, 이건 온라인으로 다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학교 상황 기록표 역시 온라인 작성인데 초중고의 모든 학력 내용들을 다 적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교과 활동 기록표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입증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내고 비교과 활동으로 탐구 자율 진로 기타 활동로 나눠서 학업 능력 입증 서류, 그다음 진로 역량 입증 서류, 공동체 역량 입증 서류를 섹션별로 나눠서 내고요. 봉사 활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수상 실적은 낼 수 없고 모든 봉사나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서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의 서류만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이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은 일단 3년 특례 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공통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류는 이 지원 카테고리별로 파견 근로자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 취업자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 자영업자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을 이 유형별로 판단해서 제출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교과 활동 기록표,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표 요거가 합격의 키죠. 저게 없으니까 그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거. 요게 연세대 합격을 위한 이 준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세대는 어쨌든 AP나 IB 성적이 높은 학생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서는 학업과 진로 서류 탐구 역량이라고 하죠. 진로 역량. 요 서류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서류도 여러 개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채울 수 있으면 보다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접까지 잘해야 최종 합격을 노릴 수 있는 학교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전형편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